여보,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고 안기고 싶어요. 사실 저 15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이 등 돌리고 자는 걸 보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당신과 다시 뜨거워지고 싶어. 60이 넘어서야 저는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아내의 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15년 동안 침실에선 유독 얼어붙어 있던 우리 부부의 침대는 다시 신혼부부같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연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바쁘게 살아오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에서 아내와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아내는 이미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책을 읽고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봤어요. 점심때도 말없이 밥을 먹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죠.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라고는 오늘 뭐 먹을까? 날씨가 춥네 정도였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어색했어요. 침실에 들어가면 아내는 벌써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저한테 등을 돌리고 누워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도 어색해서 그냥 제 쪽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죠. 가끔 아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가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왜 한숨 쉬어? 이렇게 물어봐도 될지 확신이 안 섰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15년 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부부관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저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아예 관계가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몸을 움츠렸어요. 깜짝이야.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더 몸을 돌렸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손길을 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미안해라고 말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지만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어젯밤 일로 기분이 나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일찍 침실로 들어가서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 늦게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정말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내를 위로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내가 왜 울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내가 친구 미란 씨와 만나고 온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아내가 친구한테 내 얘기를 했나 싶어서 괜히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에도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지쳐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구나. 서로 다가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내가 언제 웃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시 알아보려고 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들 은퇴 후 어떻게 지내는지, 부인과는 어떤지 물어볼 것 같아서요. 그날 모임에서 성민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제 생각도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날 동창 모임은 서울 시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다들 반가워했어요.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처음엔 옛날 얘기로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 시절 추억이나 교수 흉보기, 그런 가벼운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둘씩 진짜 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누구는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성민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동수야, 너 요즘 부인하고 어때? 나이 들어서 어색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웃으면서 뭘 어색하겠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동수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부인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가까이 지냈어? 라고 물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민이 표정이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성민이가 먼저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실은 나도 5년 전까지는 아내하고 완전히 남남이었어. 같은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밤에는 각자 등 돌리고 자고. 정말 외로웠어. 성민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성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의사라서 알게 된 건데 여자들은 나이 들면 몸이 많이 변해. 특히 폐경 후에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그걸 전혀 몰라. 그냥 예전처럼 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저는 성민이 말을 들으면서 아내 생각이 났어요. 15년 전 아내가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성민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빠르고 강한 자극보다는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인 교감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나도 이걸 깨닫고 나서 아내한테 다시 접근해 봤어. 그때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성민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린 완전히 달라졌어. 아내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해야겠네. 이제는 신혼초 때의 부부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성민이 부부도 저희와 비슷했는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망설여졌어요. 성민이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조용히 말했어요. 동수야, 나중에 따로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해주마.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방법이 있어. 그런데 먼저 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성민이 말이 떠올랐어요. 아내도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서 잠든 아내를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에 성민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민아, 어제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성민이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했어요. 성민이 집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성민이가 의사라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여성의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감정적인 교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어요. 하루 종일 작은 스킨십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아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아내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다가가라고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윤활제를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성민이가 이건 아내를 배려하는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그걸 보완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남자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충분히 잠도 자라고 했어요. 부부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둘 다 건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성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수야,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야.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여야 해. 그 마음이 전해지면 아내도 마음을 열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성민이가 추천해준 윤활제를 사러요. 정말 부끄럽긴 했지만 아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약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제품을 샀어요. 집에 와서 아내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엔 그냥 40년을 함께 산 아내로만 봤는데 이제는 한 명의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아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성민이가 알려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아내와 진짜 부부가 되어 보기로 한 거예요. 성민이와 만나고 온 그날 밤,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나와서 아내 뒤에 섰어요. 여보,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봤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어색해서 그냥 서 있었는데 아내가 아직 안 자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성민이가 하루 종일 작은 스킨십을 해주라고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몸을 움찔했어요.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야. 그냥 고생했다 싶어서 어깨에 좀 주물러 주려고. 아내는 네,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빨리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첫 시도부터 실패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어색했어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호출했는데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어젯밤 일로 기분이 나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성민이가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너무 성급했나 싶었거든요. 그날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기로 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제안해봤어요. 여보,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 아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언제부터 산책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걱정돼서 같이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좋아요. 그럼 오후에 나가요. 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오후에 같이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요즘 친구들 모임에 자주 나간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요리 교실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아내가 뭘 하는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미안했어요. 정말 재미있겠네. 다음에 사진도 보여줘 하고 말했어요. 산책 중에 성민이가 알려준 대로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아봤어요. 아내가 조금 놀랐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손이 차갑네. 장갑을 끼고 나올 걸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아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아내의 진짜 웃음을 본 것 같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아내가 차를 끓여서 같이 마셨어요. 오랜만에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아내가 친구들 얘기, 요리 교실 얘기를 재미있게 해줬어요. 저도 은퇴 후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얘기했어요. 아내가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는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봤어요. 침실에서 아내가 화장을 지우고 있을 때 뒤에서 어깨를 마사지해 줬어요.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부드럽게 주물러 줬어요. 아내가 처음엔 놀라는 것 같았지만 곧 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분 좋아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용기가 났어요. 성민이가 말한 대로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가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낮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저녁에는 아내 옆에 앉아서 드라마도 같이 봤어요. 아내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늘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지도 않았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침실에서 아내를 안아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밀어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안아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왜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물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내가 좋아서 그런다고 말하기도 어색했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더 의심했어요. 혹시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럼 뭐예요? 40년 동안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좋은 의도였는데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내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며칠 동안 좋아졌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나빠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말도 줄어들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성민이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성민이가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 갑자기 달라지면 여자들이 의심하거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해. 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달라졌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내에게 진심을 말해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오해가 풀린다고 말이에요. 저는 며칠 더 고민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아내가 이해할까? 어떻게 말해야 내 진심이 전해질까?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오해가 생긴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 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저를 보면 어색해했고, 저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미란 씨와 만나고 온다고 하고 나갔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왔는데,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울었는지 눈이 좀 빨갛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니 미란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아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뭔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 우연히 아내와 미란 씨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됐어요. 아내가 미란 씨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아, 저번에 얘기한 거 말이야. 남편이 요즘 정말 이상해.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손도 잡고 어깨도 만지고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심스러워. 아내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저는 문 뒤에서 들을지 말지 망설였는데 아내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사실 나도 외로웠어. 정말 많이 외로웠어. 폐경 후에 몸도 마음도 많이 변했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나이 든 아줌마 취급만 하고 가끔 거울 보면 정말 초라했어.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아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아내가 저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워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미란 씨가 뭔가 말하니까 아내가 계속 대답했어요. 응, 맞아. 요즘 많이 달라졌어. 산책도 같이 하자고 하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 오랜만에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안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 4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싶어서 무서웠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미란 씨가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남편이 정말 나를 위해서 변한 거라면.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4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서 어색해.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미란 씨가 뭔가 길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 씨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울먹이는 소리를 냈어요. 사실 남편이 다시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가끔 혼자 거울 보면 정말 서글퍼.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글펐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며칠 전에 남편이 산책하자고 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 손도 잡아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 게 부부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무서웠어.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나도 원해. 남편이 나를 안아주는 것도,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그런데 15년 동안 그런 게 없었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 폐경 후에 많이 변했거든. 남편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면 더 무서워져. 저는 그제야 아내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아내도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던 거고, 자신감이 없어서 피했던 거였어요. 미란 씨가 또 뭔가 말하니까 아내가 대답했어요. 네 말대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 내 마음도 털어놓고 남편 마음도 들어보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지? 갑자기 여보, 우리 그런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색하고. 아내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는데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거실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돌아가서 아내 얘기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로 원하는 건 같은데 표현을 못해서 오해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침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거든요.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의 전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어색했어요. 결국 그날 밤에도 서로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등을 완전히 돌리지 않고 옆으로 누웠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이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조금씩 늘었고요. 저도 아내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요즘 좀 어색하지 않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볼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요? 라고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후, 저는 정말 설렜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가 차를 끓여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아내 옆에 앉으니까 조금 어색했지만 기대됐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나는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서 그래.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봤어요. 진짜 부부요? 우리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함께 산 건 맞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잖아.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몰랐어. 아내가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폐경 후에 몸도 마음도 변했는데 혼자 견뎌야 했어요. 당신이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말도 못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울먹였어요. 여보,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몰랐어. 이제부터라도 잘 해볼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도 노력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그런 게 없었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성민이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하자고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가까워지자고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침실에서 아내 옆에 누워서 손만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내도 제 손을 꽉 잡아주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아내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몸이 딱딱해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저는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 말하면서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내를 안고 있다가 더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당황해서 왜 그래? 우리 얘기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무서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앞섰던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내는 다시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아내가 말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좋아졌던 분위기가 다시 나빠진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성민이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성민이가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동수야,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려. 마음이 안 열렸는데 몸부터 접근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성민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먼저 아내한테 사과하고 아내의 속도에 맞춰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킨십보다는 감정적 교감을 더 늘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당신 마음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만 부렸어. 아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맞아. 앞으로는 당신이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 절대 억지로 하지 않을게. 아내가 그때서야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스킨십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내의 하루 일과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주고 저도 제 얘기를 들려줬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내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마음은 열었지만 여전히 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제가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도 들었고 몸도 많이 변했어요. 실망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여보, 나도 늙었어. 우리 둘 다 예전 같지 않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성민이한테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성민이가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윤활제도 사용하고 조명도 어둡게 하고
아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또 중요한 건 충분한 전이라고 했어요. 중년 여성은 몸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30분은 서로를 어루만지고 대화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성민이 조언대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침실 조명을 바꾸고 윤활제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아내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게 불편한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내도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부담스러운지 말해줬어요.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의 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2달쯤 지나서 드디어 아내가 준비됐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30분 넘게 서로를 어루만지고 대화했어요. 아내가 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아파한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멈췄어요. 괜찮아. 아프면 그만하자고 말했어요. 아내가 조금만 더 천천히 해달라고 했어요. 성민이가 알려준 대로 윤활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내도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아내가 울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울어? 아팠어? 라고 물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좋아서 울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아내를 꼭 안고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아내도 제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가까워진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와 저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뭔가 답답해요.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어요. 그래, 뭐든 말해봐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도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깊은 숨을 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정말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15년 전 폐경이 시작됐을 때부터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몸은 아프고 감정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전혀 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당신 등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가끔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항상 책을 읽거나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 그런 마음인 줄 몰랐어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남편 자랑하는 얘기 나올 때마다 부러웠어요. 미란이는 남편이 생일에 꽃도 사주고 결혼 기념일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런 게 없어졌을까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아내 생일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당연한 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실 저도 여자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어요. 폐경 후에 몸이 변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거울 보면서 울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고 당신이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서 서글펐어요. 그래서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죠.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나야말로 바보였어.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를 어떤 존재로 봤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답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내라기보다는 그냥 오래 함께 사는 동반자, 그런 느낌이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랬구나.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이긴 한데 연인이나 부부 같은 느낌은 아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아마 아이들 키우면서부터인 것 같아. 그때는 너무 바빴잖아. 나는 직장일에 치이고, 당신은 육아에 치이고, 서로 돌볼 여유가 없었지. 아내가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제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보다는 동업자 같은 느낌이 됐죠.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우리 둘만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어색해진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인정했어요.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내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당신을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관심도 없었고요. 서로 너무 무관심했죠.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여보, 그럼 지금은 어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요즘은 다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보여주고 저를 배려해 주니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요즘 당신을 다시 여자로 보게 됐어.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당신답게 느껴져.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기분 좋은데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 60대 중반인데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아내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어요. 그럼 정말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부부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약속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당신을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할게. 아내도 약속했어요. 저도 당신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15년 동안 혼자서 속 끓였는데 이제는 뭐든 얘기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서로의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꿈도 모두 나눴어요. 특히 아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할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요리 수업도 더 받고 싶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그런 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제 얘기를 했어요. 은퇴 후에 뭘 할지 막막했는데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밤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여보,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4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는 게 신기했어요. 아내도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먼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달라진 건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각자 할 일만 하고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붙어 다녀요. 아내가 요리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제가 책을 읽을 때면 아내도 옆에 앉아서 함께 책을 읽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은데 당신이 일했던 대학교에 가볼까요? 40년 동안 교수로 일했는데 저랑 함께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동의했어요. 다음 날 오후에 함께 제가 40년간 몸담았던 대학교에 갔어요. 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는데 아내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당신이 여기서 40년 동안 일했다니 새삼 대단해 보여요. 제가 근무했던 국문과 건물부터 안내해 줬어요. 아내가 당신 연구실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함께 올라갔어요. 비록 은퇴해서 빈 공간이었지만 아내는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논문 쓰고 그랬구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뭉클했어요. 40년 동안 제 일에 대해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자랑스러워한다니 정말 기뻤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집에서 40년간 우리 가족 뒷바라지한 게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젊은 학생들을 봤어요. 연인끼리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내가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엔 좀 쑥스러웠어요. 60대 중반 부부가 대학교에서 손잡고 걸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괜찮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부부가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 표현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미소 짓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기 좋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요. 40년 동안 이런 행복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늦었지만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함께 할 텐데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면서 약속했어요. 그럼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촛불도 켜고 와인도 준비했더라고요. 여보,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새로 사귄 연인처럼 살아봐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로맨틱한 저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자고 했어요. 특히 아내가 하고 싶어 했던 봉사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저도 은퇴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내와 함께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15년 동안 얼어붙었던 우리 사이가 이렇게 따뜻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도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고, 함께 장보고, 함께 요리도 했어요. 아내가 요리 교실에서 배운 걸 저한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저도 아내한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줬어요.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아내가 책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말해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주변 사람들도 저희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아내의 모임에서 미란 씨가 요즘 아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 덕분이라고 자랑했다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성민이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수야, 완전히 달라졌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졌어. 정말 잘 됐다. 라며 축하해줬어요. 성민이 조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아이들도 저희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엄마랑 다시 연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잘하셨어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라고 했어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결혼 생활에 희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는 정말 신혼부부 같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젊을 때의 열정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아내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5세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저희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시작한 저희의 경험담이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던 저희가 이제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는 걸 저희가 증명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민이 조언도 큰 도움이 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내에게 전해진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희 부부처럼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